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세력도 있고 국면 전환용 행정수도 이전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행정수도 완성이 정치권의 화두가 됐습니다. 이는 역사의 필요입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한간에서 행정수도 완성 제안을 부동산 국면 전환용으로 폄훼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치를 그렇게 얄팍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부터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와 국회가 가는 것은 그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이 돼야 하고 세종시를 발전시키자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합니다만은 네. 청와대와 국회까지 가는 행정수도 이전 네.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서울에 있는 외국 공간까지 많이 이전해가야 되는 아주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예. 더 신중하고 또 많은 끼칠 수 있는 많은 영향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네, 정부가 뭐야?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당에서는 나름대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수도권의 인구가 과밀화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세종시의 그 비능률과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해소하기 위해서 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민주당이 소중하게 추진해온 정책입니다. 그것을 언제 어떻게 실행하느냐 하는 것은 그 정당의 판단에 따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던진 행정수도 이전 완성과 관련한 논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죠.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행정수도 이전. 그러니까 청와대와 국회를 포함해서 모든 기관들을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건데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란, 논쟁은 더 가열되는 분위기예요, 김 교수님. 예, 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아젠다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누구나 동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수도권 집중 해소를 하고 국가 균형 발전하자라고 하는 건 다 동의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벌어진 문제는 뭐냐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지금 결합돼 있는 건데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은 뭐냐? 제가 볼 때는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야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예. 누구가 위헌소송 제기를 하게 되면 헌재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걸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이런 대의에는 다 동의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세종시 이하에 있는 소위 그 영호남 지방도시 같은 경우가 네. 상당히 반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종시 중심으로 되게 되면 다 흡수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네. 있고요. 또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 만약에 행정수도가 세종으로 내려갔을 때 수도권 지역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예를 들면 허탈임이 분명히 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 세종시라고 하는 공간이 우리 행정수도의 역할을 할 만큼의 인프라가 있는가 없는가 또 논쟁이 벌어질 거예요. 이 세 가지 논쟁들을 돌파해야 되는 거고 이 돌파 이후에도 제가 볼 때는 국민투표라고 하는 과정들이 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전 그런 그거가 무관하게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단기적 처방도 필요하지만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소위 국토의 종합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논의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의심받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논점을 옆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예. 부동산 문제에 대한 단계적 대책을 분명히 내놔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말하고 있는 지금 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저는 독일이 하나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경체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세 개를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베를린 본, 그다음에 칼스루데인가요? 이런 세 가지로 나눈 것처럼 우리 좀 제가 볼 때 대안적 방향을 가지고 여야가 좀 모여서 어떤 예. 방향들 갈 수 있는 토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을 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그다음에 또 집권당이 이 부분에 대한 적어도 국민 납득할 만한 정책적 대안들을 빨리 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 변호사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과거에도 뭐 처음에 이제 얘기됐을 때도 굉장히 뜨거운 주제였고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이 네.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얘기만 되다가 무산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관습원법 위반된다고 해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헌재에서 내렸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죠. 예. 지금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네. 지금 하겠다는 건데 그러고 그걸 개정했다가 또 다시 위헌 결정이 나왔을 때 또 파장도 크기 때문에 사실 법률 개정으로 갈 건지 또는 헌법 개정으로 갈 건지도 분명히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헌법 개정으로 가더라도 예. 지금 수도권 과밀 문제는 또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부터 쭉 이어져 온 거지만 수도권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폐지가 논의된다던가 시행령이 개정돼서 뭐 네. 대학들이 서울로 올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했던 조치들이 지금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서 수도권 규제도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도권 과밀화가 지금 더 가속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 행정수도 이전 이거 한 방으로 좀 해결한다는 예. 이런 발상은 행정수도 이전을 하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어떤 좀 많은 뒷받침이나 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정수도를 그렇게 이전하는 게 장기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아주 면밀한 계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정치적인 논란으로만 확산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의원님은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20, 30년 후에 우리나라의 수도는 세종시입니까? 아니면 서울입니까? 글쎄요.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남북 관계에 아주 네. 대단한 변화가 있다면 뭐 북쪽으로 이전 개성으로 갈 수도 있는 네. 거고 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익에 기반한 어떤 뭐 판단이라기보다는 당파적 이익에 기반한 이제 판단이다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국가 대개의 사업인데 정치적 술수로 이제 풀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전락을 시켜버린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참 안타까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 지난번 이제 이 행정수도 노무현 정부 때 할 때 네. 재미를 꽤 봤습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네. 직접 사석에서 뭐 그런 얘기를 네, 했었죠. 헌재에서 예. 뭐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 예. 재미를 봤어요. 봤고 또 저는 뭐 그 결정적인 재미는 뭐냐 이 상대방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합당이죠. 통합당이 이제 친이와 친박이 극렬한 대립을 하도록 만든 것도 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그렇죠. 당시의 당대표가 예. 결국엔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세종시라는 그래서 곳이 이제 생길 수 어떻게 있었던 보면 거잖아요. 상대방을 완전히 적을 이제 분열시킨 거죠. 그러니까 뭐 아군을 더 이제 뭐 지지층을 두텁게 하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완전히 적군을 분열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거 대단히 이제 재미를 봤는데 지금 이제 재미를 봤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보자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렇게 재미를 보겠다고 던진 거를 국민들이 예. 그대로 첫 번째처럼 아이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냐 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재난지원금도 첫 번째 줄 때는 다 환호를 하지만 두 번째 주면 야 이거 또 받아도 되냐 이런 여론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이 행정수도 문제도 대단히 뜨거운 문제인데 저는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네. 만약에 이제 이게 뭐 수도권 과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정말 국가 대결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러면 지금 현재 당장에 뭘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네. 하고 지금부터 여야가 준비를 해서 당파적으로 하지 않겠다. 예. 같이 공동으로 뭘 해서 나중에 다음 정부가 이제 수립된 다음에 예. 그때 뭘 이렇게
수도권 과밀을 푸는 뭘 이렇게 공동으로 뭘 제안을 하자. 예.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가는 거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히 정치적인 뭐 이슈로 끌고 가려는 그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 봅니다. 장 소장님,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정말 의지만 있다면 지금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탄핵 의결 네. 수를 보면 네. 우리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탄핵 발의안을 했던 국회의원이 110명이에요. 110명이 이제 통합당 103명, 무소속 4명, 국민의당 3명, 범여권이 이제 190명이죠. 근데 개헌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이니까 국회에서는 200석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통합당 내에서는 충청권의 연고를 둔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의 범야권 의원들을 규합해서 국회에서 개헌해서 수도 바꾸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통합당 내에서도 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꽤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단으로 개헌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 짓자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요, 국가의 백년대계, 예.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 발전, 이러한 큰 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 행정수도 이전이 네.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나왔느냐. 정말 정세균 총리나 김태년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계속 중요하게 생각해 왔어 라고 했으면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예. 바로 국회 내에서 TF를 만들든지 정부 내에서 어떤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 이런 예. 것들을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국민들께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국민투표를 붙이든 야당을 설득하든 헌법을 개정하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예. 그래 정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이야 라고 해서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여건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리한 구도가 되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이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무조건 안 돼, 반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그래, 민주당에게 공을 던져야 돼요. 그래, 한번 좋은 안을 가져와봐. 우리 얘기 한번 해보자. 네. 예산이 얼마나 들고 우리 절차는 어떻게 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가져와봐 라고 해서 논의를 하는 게 맞지. 네. 그냥 안 돼, 우리는 참여도 안 할 거야. 이런 식의 거부하는 방식은 예전처럼 또 국민들이 저 당은 왜 또 저래, 왜 얘기도 안 해. 그런 비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국가의 수도를 옮기는 일, 천도라고 하죠. 우리 역사적으로는 한반도에서 패권을 가졌던 국가 중에 가장 컸었던 뭐 삼국시대 때는 평양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는 개성, 한 400년 정도 수도에서 수도의 위상을 가졌었던 거고,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 서울로 했었던 거고, 한 100년 정도 더 하면 이제 서울이 된 지, 그러니까 서울이 수도가 된 지가 이제 600년 됐는데, 이 600년 된 이 수도를 바꾼다는 거, 단기간에 바꾼다는 거, 정말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머릿속으로만 하더라도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일단 그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100년제 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쉽게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분명 여야 간의 합의도 필요하고 합의와 함께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국민적 동의도 분명히 얻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우리 국가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하나의 국민적 동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로서 할 수 있는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요. 그래서 그건 좀 토론을 하자, 말씀하신 것처럼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좀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또 별건으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가 뭐냐면 다주택자, 주택 많이 가진 사람들 세금 올리고 거기서 얻는 초과 이윤을 환수하자. 대신 실거주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을 적게 하고 네. 실수요자에게는 공급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좀 야당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좀 투트랙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네. 소위 전체적인 개헌이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 한 바퀴, 또 한 바퀴는 진짜 국민들이 지금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동산 대책 이 두 가지 바퀴를 같이 돌려서 예. 또 이 문제만큼은, 그러니까 수도의 이전 문제와 살아가는 부동산 문제만큼은 여야가 이번에 좀 합의할 수 있는 토론의 쟁점들을 만들고 어떤 스타트점들을 만들어서 네. 국민들이 이제는 좀 안심하고 부동산 문제나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계기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서로 이제 막 공방방 벌이고 네. 있는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 좀 태도를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 정치권을 출입하다 보면 가장 재밌는 화두 하나 던지는 게 있습니다. 당장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이뤄지는데 그러면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지만 만약에 낸다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 변호사님.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네. 그렇죠. 이제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을 하더라도 그 남은 그 행정기관이 간 나머지 공간들이 어떻게 채워지고 어떻게 시민들이 살아갈지에 대한 대안을 확실히 내놔야만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종시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대한 담론도 필요하지만 서울시를 어떻게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는 거겠죠. 저희가 이 내용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당권 레이스 시작됐는데요.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짚어보겠습니다.